자, 10번부터 딱딱 봅시다. 자, 10번에 지금 로그 함수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베이스부터 좀 닦고 갑시다.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 로그 함수 베이스를 설명해 주는데 지수 함수에서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증가하는 로그 함수 y는 로그 2x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의 기준점은 1,0이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그러면 점대칭인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 얘랑 점대칭인 그래프 중에 가장 쉬운 건 원점대칭인 그래프다 그렇죠? 그럼 먼저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킨 로그 2의 마이너스 로그 2x 만들 수 있고, 다시 y축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현재 여기 기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자, 요 함수식의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몇 콤마 몇에 대한 점대칭이다? 0,0에 대한 점대칭성이 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 점대칭이 나타나는 이 점대칭의 기준점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이 두 함수가 가지는 기준점이 있다. 그렇죠? 그려야 될 기준점. 이 두 기준점의 점 가운데 있는 무슨 점이? 중점이 점대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평행이동을 집어 넣을 거거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만약에 쌤이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기준점이 몇 콤마 몇으로 옮겨가게 됩니까? 1,4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럼 도형이 평행이동되게 되면 위치만 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평행이동된 그래프에 y는 로그에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랑 x축 평행이동할 거야. 걸 하지 말고 하자. 자, x축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x축으로 예를 들어서 뭐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기준점이 이제 5,0이 되면서 y는 로그 2에 x-5가 될 거.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 주황색 그래프랑 현재 이 노란색 그래프도 분명히 무슨 대칭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점대칭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점대칭은 이 마이너스 1,0이랑 여기는 5,0에 저 어디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을까? 가운데 있는 점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들의 지금 중점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 거라서 2,0이 되겠죠. 평균부하면. 그럼 이 두 그래프는 분명히 2,0에 대한 무슨 대칭 그래프다? 점대칭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0번 문항도 같이 해석을 해보자. 자, 이런 걸 베이스로 자, 이동된 그래프의 점대칭성을 논하고 있는 거 지워도 되죠? 자, 거기에 지금 함수식을 보면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에 로그의 2에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고, 아이고 아까 그대로 있었는데, 그 다음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a라고 되어 있는데 두 그래프의 관계성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 둘 다 배경은 로그 2x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이 로그 2x 그래프를 자, 위에 있는 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럼 여기 기준점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이렇게 붕 올라가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하는데 문제는 이 둘의 교점이 생긴대요. 두 개가 a랑 b로.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교점이 생길 리가 있을까? 없겠다, 그치? 그럼 얘 평행이동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 얘는 분명히 양수다, 음수다? 음수가 되면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얘만큼 가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원래 1,0이었는데 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옮기게 되면 이 기준점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이런 위치에 가게 될 거고, 그럼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냈을 때 현재 교점이 생기는 이 두 점의
위치 관계 또한 분명히 서로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대칭성 있는 두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얘의 대칭점은 어디인가를 보면 이 기준점과 기준점의 평균이 위치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이들의 대칭점은 이 둘의 무슨 점에 의해서 중점에 의해서 표현되고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알아보겠니? 자, 그럼 너네들의 중점의 x좌표는 무슨 a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y좌표는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그럼 이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도 분명히 연결했을 때 이 중점을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정대칭의 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지수함수의 로그 함수의 대칭점, 두 로그 함수의 대칭점인 마이너스 a, 0걸 빠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정대칭의 그래프를 평이공하면 당연히 어떤 모종의 점에 대한 정대칭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a, 0이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고요. 어떤 직선 위에 있냐면 4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 위에 있대. 여기 a 값이 결정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a,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고, a 값이 몇 분의 몇이게? 4분의 5이게 그냥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1절. 자,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성분의 AB의 길이입니다. 그럼 성분의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지금 평행이동된 양이 결정됐다, 그치? 그 말인즉슨 함수식이 결정됐다는 말 아닌가? 그럼 주식은 뭐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을 수 있고 그 교점 사이에 대한 거리 찾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은 자,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로그 함수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실력 봅시다. 두 개의 정수값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지금 가조건 나조건 보니까 자, 0에서 4까지 한 구간 내에선 이차함수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문제는 걔가 4칸씩 복붙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연속이려면 주기의 시작인 함수값과 끝의 함수값이 어때야겠다? 같아야겠다. 그치? 주기의 시작과 끝에서 분명히 함수값이 같아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까지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에 자, x축과의 교점이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몇 개만 생기도록 5개만 생기도록 점수의 비를 정할 수 있겠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0에서의 함수값은 명확하게 무슨 24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4니까 얘가 0,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고, 그럼 끝나는 지점에서도 반드시 4,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마이너스 24를 지날 수밖에 없다 해서 조건식 하나는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 4 집어넣게 됐을 때 만들어진 함수값이 16a 더하기 4b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 관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뭐 적고 앉아있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이 정해졌다는 말은 무슨 축을 정했다는 말이 되는 거지? 대칭 축이 정해졌지.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문자 b를 a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대칭 축이 2가 되면 문자 b는 마이너스 몇 a가 돼야 된다? 4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끝?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이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fx는 0이랑 서로 다른 실행 개수가 5배 되는데 네가 아래로 한 건 말이 될까? 안 되겠죠. x축은 반드시 얘보다 어디에 있을 거니까
위에 있을 거니까. 그럼 무조건 어떻게 블록해야 되고 위로 블록해야 교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한 주기의 구간에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걸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1부터 10까지만 그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주기는 적어도 드러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니 공간이 모자라니까 자 1위로 갑시다. 자,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4이고, 자, 그럼 여기가 8 될 거고, 자 10까지는 이렇게 뭔가 반주기까지만 드러나겠다. 그쵸? 구간의 경계판가 뻥 뚫려 있을 거고.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 x축을 그릴 때 교점이 몇 개만 돼야 되는데? 5개만 돼야 되는데, 근데 구간의 경계가 또 x좌표가 얼마인 곳이 하나 있으니까 1인 곳이 있으니까 1도 넣어봐야 되겠네. 그럼 1 집어넣게 되면 1에서 생기는 함수값 계산해보면 F1은 자 A에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24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가 돼요. 여기 구멍이 뚫려있고 그래프까지 구성이 된 그래프이다. 그래서 요만치 초록색 부분만 현재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x축으로 갔을 때 교점이 5개가 되죠. 여기 1에서 생기는 함수값보다 x축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위에. 그치? 밑에 생기면 4개밖에 안 생기니까 위에 있을 거고, 위에 있때 너의 최대보다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판단할 요소는 얘의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하며? 작아야 하나요? 그 다음에 10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어디에서도 생길 수 있지? 2에서도 생길 수 있지. 그럼 2에서 생긴 함수값 F2는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생각? 아유, 그렇지. 커야 된다는 생각.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같으면 여기 x축 생기니까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서 끝! 이렇게 하면 유일한 정수의 값이 하나 정해질 거예요. A가 정해지면 뭐로 정해진다? B로 정해진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금방 해석이 돼요. 자, 자책하시고, 자, 11번도 주기함수고 12번도 주기함수니까 뭔가 얘들이 출제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해석이 너무 비슷해서 좀 어이가 없어요. 신보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만들다가 졸라 귀찮았던 거야. 에이씨 몰라, 주기함수 하나 넣어. 평균점수 잘 나와라 이러면서 마지막 시험이니까 기분이라도 좋아라 했는데 웬걸 애들이 다 틀렸죠. 기분이 안 좋아졌죠. 신문은 무난하게 나온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내 경향을 믿지는 마시고 당연히. 자, 얘도 얼른 정리를 해봅시다. 상관함수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으라는 얘기고, 지금 변하는 요소는 A밖에 없어요. A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뭐밖에 없을까? 주기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일단 정해진 구간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현재 사인 함수, 알베니 함수만 먼저 그리고 절대값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알베니 함수의 주기는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저 법을 지금 몇 주기를 그려가지고 두 주기를 가지고 접어서 어떻게 하시라? 올리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되었니?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이동이 껴있다? 평행 이동이 껴있다. 됐나요? 자, 평행 이동 그러면 그리면서 내용 정리하면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동 들어가 있으면 얘를 뭐해서 계산을 하죠? 치환해서 그래프를 많이 그렸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치환하면 좀 불편한 게 x좌표 초각을 구해야 돼. 치환을 하게 되면 다시 돌려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 몇 번이 일어나게 되냐면 2번 일어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나는 치환된 t의 초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초각을 구하니까 얘 그래프는 그냥 그리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야. 자, 그럼 그리러 가봅시다. y는 2라는 선을 기준으로 현재 진폭이 4가 되는 거니까 위아래로 4씩 출렁거리는 사인 그래프가 적어도 두 주기는 그려질 거니까, 자, 이 정도까지는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 생각. 이제 정역의 위치를 명확하게 꼼꼼하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인 그래프가 시작되는 지점은 정역이 0되는 곳이라 했습니다.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했니? 그럼 여기 시작되는 정경은 현재 3A분의 파이예요. 내가 그린 정선의 그래프에서. 그리고 나서 이 한 주기의 폭이 뭐분의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A분의 파이가 되고 있는 거죠. 2파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정경은 실제로 0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럼 3A분의 파이라는 것은 0보다 큰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0에서 어떤 함수값에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너무 중요하겠다. 그쵸? 여기서 왼쪽으로 3A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3A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문제는 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얘보다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는 꽤 중요하지 않을까? 이쪽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우리 비율 좀 볼까? 3A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을 봐야 돼요. 여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여기 절반만큼 A분의 뭐가 될까? 파이라는 간격이 있고요. 그럼 3A분의 파이면 이 A분의 파이는 몇 등분한 조각입니까? 3등분한 조각이니까 3등분하게 되면 이렇게가 지금 3분의 A만큼의 간격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점대칭의 기준점이니까 3A분의 파이만큼 가면 3A분의 파이만큼 가면 요만큼의 함수값이 요만큼 다시 내려오면서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아보니. 그치? 그럼 거기에 함수값 중요하겠다. 그치? 경계점이니까. 그럼 그 함수값 찾아야죠. 그럼 그 함수값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시작하는 좌표를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알맹이에 있는 함수값이 4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 절대값 씌우겠다는 얘기야. 자,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에 절대값 씌울 거니까 무슨 수고? 일단 알맹이가 음수고. 그럼 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 얘는 분명히 x축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는 지점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기 0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되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몇 주기가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너 똑같은 모양까지 가는 게 한 주기 그려지고 되었니?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똑같은 모양 가서 두 주기 그려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생긴 거. 이걸 x축 기준 적어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기준선이 y는 2가 되고 위쪽에 있는 최대값은 진폭이 현재 4인 거니까 y는 6이 되며 다시 아래쪽으로 4칸 내려가게 되면 여기 최소값이 y는 마이너스 2에서 생겼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 정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정 가운데 있는데 나의 시작점은 지금 음수니까 이 지점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지. 확인 가능하죠? 얘를 접어서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그래프는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딱 위에 마주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또다시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주치고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지. 된 거야? 이거 수강대에 대한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 친구랑 y는 2에 교점을 탐구를 하게 돼. y는 2가 여기 기준선이니까 쭉 그게 되면 교점 총 몇 개가 되고 6개가 되고요. 그럼 n값은 6이 되는 거예요. 이 6개의 x좌표합을 39입을 통해서 a값을 정하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이 6개의 지금 x좌표합은 여기가 x1,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여기 x5, 여기 x6 합이니까 대칭성 이용하자는 얘기다. 그렇죠? 자, 모든 점이 하나의 직선에 대칭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럼 조금 짝을 지어볼까? 먼저 너네들의 합은 여기 대칭축에 대해서 무슨 성? 대칭성. 그럼 이렇게 세트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본다 치면 같은 맥락으로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대칭축도 여기죠. 근데 세 번째랑 몇 번째도 여섯 번째도 대칭축이 여기다. 그치? 그럼 이 네 개는 이 부분을 대칭성을 기준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요 축의 방정식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요 축의 방정식은 아까 여기 기준에서 시작하는 점의 x좌표가 3a분의 파이였고
반주기만큼이 a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 그치? 그럼 또다시 절반하게 되면 자 요만큼의 폭은 a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몇 a분의 파이가 되냐면 2a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해하셨음? 그럼 x1 더하기 x2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 않을까? 여기는 이 축의 방정식이 3a분의 파이에다가 2a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3a분의 파이 더하기 2a분의 파이에 그대로 몇 배가 되는 거냐면 2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6a분의 분분해서 5파이가 되고 자 그거의 2배니까 얘는 3a분의 5파이라는 결과치의 답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가능해? 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요 대칭성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애써서 또 찾을 필요가 없죠. 아까 앞에 있던 거에서 몇 줄이 흘러간 곳입니까? 한 줄이 흘러간 곳이니까 한 줄이 보태주면 돼요. 그럼 요 대칭성의 계산이 아까 6a분의 5파이였잖아. 그럼 요 지점은 6a분의 5파이에다가 a분의 몇 파이를 2파이를 더한 위치에 대칭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 자, 풍분해서 계산하면 6a분의 자 그대로 66 곱하니까 12 더하기 5에서 17파이가 생길 거고 여기서는 점을 하나 둘 셋 4개를 더하니까 이거 2개 더하면 2배 이거 2개 더하면 또 2배 될 거니까 총 얘를 몇 배 하면 되겠다? 4배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x3부터 x6까지의 합은 이 6a분의 17파이에 4배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잘 안 되는 거 있나? 괜찮아? 그럼 약분하면 얘가 3a분의 자 얼마가 되냐면 2 곱하면서 34파이가 되고 그럼 이 총합을 얘기하니까 이거 2개 더하면 딱 4개 3a분의 39파이가 39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9가 예쁘게 없어지고 a까지 정해지겠죠. 그래서 정해진 a값과 n값을 곱해서 가능하시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괜히 치환하면 총합을 다룰 때 복잡해지니까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x에 맞게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으로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14번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와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t에서부터 x까지의 fs ds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얘기한다. 자 그걸 gt를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최고차원 계수가 얼마라는 것밖에 없지? 1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치?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이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그래프를 방정식 푼다는 거 말이 되는데? 안 돼. 그림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보면 대부분 fx에 대한 설명과 식이 설정되어 있지. 그치? fx 내가 정해줄 테니 너는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가져가라 라는 얘기인 거. 자 다시 앞에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표현된 정적분의 식을 적분 공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뭐라고 취급해왔지? 함수라고 취급해왔어. 그럼 얘를 hx로 두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그치? 맞아? 그럼 나는 hx 이꼴 뭐라면 0이라는 방정식 해 구하는 거야. 이거 가장 기본 틀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t에서의 h의 함수값은 0이다. 무슨 축 설정이었고요? 기하학적으로는 x축 설정이었고 대수적으로는 적분 상수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변의 식을 미분하면 h'x는 무슨 x가 된다? fx가 된다. 즉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hx는 몇 차 함수일 거고 4차 함수일 거고 그것의 x축을 설정해 줄 테니 나한테 그게 0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원래 문제는
함수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hx = 0이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대수를 구하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잘 아니까 그 과정들을 생략을 해줬으니 이 정적분을 정해진 함수를 내가 스스로 hx라는 함수로 너네가 설정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얘기인 거야. 자, 이게 가장 큰 주론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러 가봅시다. 아직 hx의 fx의 그래프를 모르니까 hx의 그래프는 다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네가 이 fx가 x제곱 곱하기 x-1인 상황이라면 그러할 때는 지원이 1이라고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니? 함수를 줄 테니 해석을 해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fx의 함수가 정해지면 h'x의 그래프가 정해지는 거니까 도함수가 정해졌으니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는 그래프를 줬구나 이렇게. 이게 지금 fx이자 나의 h'의 도함수가 되는 거. 그럼 hx = 0이라는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h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고 그럼 나의 그래프는 자 0까지 감소하다가 뚫쩍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1에서 극소를 가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h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니? 그런데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교점 개수가 변할 거야. 근데 그 x축의 위치가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현재 t라는 정의역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고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도 t 값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흐름을 좀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ht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계속 바꿔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t라는 값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t가 이렇게 저기 왼쪽에 있는 작은 을의 무한대에서부터 온다 치면 t가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x축을 설정해 줄 거니까 ft가 0인 걸 통해서 ft가 아니라 ht가 무엇인 걸 통해서 0인 걸 통해서 됐니? 그때 우리한테 이 gt의 함수값 gt의 개수는 hx =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인 거죠. 그럼 얘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현재 몇 개가 되니까 hx는 2개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gt라는 함수값을 2라고 계산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아보겠어요? 그럼 t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무슨 축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냐면 x축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t의 위치하고 교점은 몇 개니까? 2개니까 gt는 여전히 얼마로 유지가 될 거야? 2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럼 gt의 값이 달라지는 곳은 t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밖에 없을까? 1일 때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t의 위치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1인 순간에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x축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g의 함수값을 1로 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에 들어오죠. g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t가 얼마일 때의 상황을 고려하라? 1일 때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니까 t의 1을 집어넣으면 h1이 0일 때를 고려를 해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그래프에서 t가 1일 때 여기가 x축 되는 거고 그럼 교점에서 몇 개니까? 1개니까 gt는 틀린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는 얘기인 거지. 자, 이제 조건이 좀 눈에 들어오신다. 그쵸? 그럼 이제 다음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fx =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한다면 자, 그런 상황이라면 GA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럼 fx라는 건 방금 hx의 도함수였으니까 그치? 그 나의 도함수 3차함수에 지금 이 x절편이 몇 개인 상황을 고려하시라? 3개인 걸 고려하라. 그럼 4차함수 개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절편이 이렇게 3개가 생기는 상태로 일단 비대칭의 관계부터 봅시다. 이렇게 지금 fx가 그려진다 치면 얘가 h의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4차함수는 먼저 작은 극소를 가졌다. 그때를 가진 다음에 조금 더 큰 극소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다. 그치? 여기도 그럼 x축은 아직 설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t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기가 t라면 gt는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x축과의 교점 됐으니까. 이해했니? 그럼 t가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데
세개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 분명히. 그렇죠? 여기가 t일 때 GT1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근데 이 t 값이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가면 x축 더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 가면 x축 올라가다가 여기에 t가 오게 되면 또 x축이 여기 또 설정될 수도 있지. 그럼 여기가 t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또 가능한 값이 여기가 t 얼마가 되는 거니까 3도 되는 거니까 GT1도 GT2도 GT3도 전부 다 지금 3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3개를 만들 수 있는 위치는 너무나도 많지 않니? 어디도 생겨? 여기 아래쪽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또 t가 될 수 있고 여기가 t가 될 수 있고 여기가 t가 될 수 있으니 그런 t 값은 몇 개가 존재하는 거다? 3개가? 아니 총 3개가 아니라 3개, 3개에서 총 몇 개가? 6개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GA가 3이 실수에는 존재합니까? 합니다.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그래프만 해도 이미 몇 개나 생겼지? 6개나 생겼으니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자 그럼 니은은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에 적어봤어요. 디귿을 보시면 리미트 t가 b로 갈 때 gt의 극한값이야. 자, 그 다음에 GB라는 함수값의 합이 자 얼마가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6을 반복시키는 실수비 값이 0과 3분이면 자 그렇다면 F4는 12이다. 자 이번에는 극한값을 따지는 거네. 극한값이다. 이렇게 지금 극한값이 나왔으면 원래 극한값이 존재해야 이 값이 6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럼 얘를 존재하게 하도록 하는 B에서는 분명히 불연속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지금 만약에 T값이 지금 B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냥 한번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쯤을 내가 만약에 B라고 생각을 한다 쳐보자. T가 B인 지금 배웠니? 그럼 이렇게 X축이 생기면서 GB라는 함수값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G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가 계산했듯이 3이 되는 거지. 그럼 B에서의 지금 이제 무슨 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똑같은지를 봐야 돼. 그럼 B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내 정역 B값이 조금 커진 위치가 되니까 T값이 조금 커진 위치가 되니까 여기가 B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B에서의 우극한의 지금 에 대한 교점 개수, 즉 G의 B 플러스는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G에서의 지금 B에서의 좌극한은? 그치? 이 위로 간 곳이 정역이 조금 작아진 곳에서 X축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GB 마이너스가 분명히 4가 되는 거예요. 극한은 존재해요? 안 하지? 그럼 이런 데에서는 얘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B라는 곳은 GT가 T는 B에서 무슨 속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연속인 지점이 돼야 돼. 이렇게 복잡 대수가 이전과 이후에 팍팍 변하는 곳은 되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알아봐.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을 지어놓고 가볼까요? 그럼 이런 데는 B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좌우한 우한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곳을 색칠해보고 여기 B 다 될 수 있어. 여기 될까? 좌우한 우한 다르니까 여기 안에가 빵꾸 뚫리는 거. 여기 밑에는 될까요? 그치, 우한 좌우한 똑같으니까 여기 또 될 거야. 그럼 되다가 여기서 또 빵꾸가 어떻게 돼? 뚫리고. 그럼 여기 되겠지. 여기는 될까? 자, 여기가 B라 한다 치면 여기가 B 자극한이고 여기가 B 우극한이야. 그치? B 자극한도 2개, B 우극한도 몇 개? 2개. 그치? 무조건 X축과의 교점 개수가 변하는 것이 불연속은 아니라는 거야. 응? 됐니? 그래서 좀 확장된 거죠. 우리가 맨날 교점 개수 변하는데 이렇게 접할 때 교점 개수 변하니까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 했었는데 꼭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정역의 형태를 잘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되는 위치입니다. 그럼 색칠에다가 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극하는 4고 좌극하는 얼마니까? 2니까. 그럼 여기서 빵꾸가 뚫리는 거고. 그럼 여기 되겠죠, 계속. 그다음 여기 될까요? 안 될까요?
좌판 4고 우판 4니까 여기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습이 이제 좀 된 거지. 연습이 됐으니까 이제 케이스 분류하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를 만족시킨 fx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하니까 함수값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치? 이 그래프에서 먼저 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합이 6이 될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G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최대는 X축하게 결정됐으니까 최대 얼마? 4. 최소는 0입니다. 그쵸? 그럼 네가 4이면서 먼저 2인 거 이런 거 알아. 이렇게까지 다 분류하면 시간 내 수는 못 푼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 될까? 2 더하기니까 안 되겠죠. 여기 불연속이라 안 되고 여기 뭐 더하기니까 4 더하기 4니까 안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극한값이 아까 존재하는 곳이라. 존재하는 곳이면 함수값이랑도 어떤 값을 가지게 될까? 결국에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 아니야. 함부로 생각하지 마. 그럼 여기는 얼마? 2 더하기 4. 여기는 극한값은 2고 함수값은 1이니까 2 더하기는 3. 안 돼. 그치? 5 가다가 안 되고 여기서는 또 4 더하기 4. 4 더하기 4 더하기 4. 함수값은 3. 극한값은 얼마? 4. 더하면 7. 안 되겠지. 그럼 여기는요? 극한값은 4. 함수값은 3. 또 안 되겠죠. 이유로 되는 곳이 있을까? 없어. 여기는 불연속이니까 보통 되고 이런 그래프는 돼? 안 돼? 안 돼. 비계층 그래프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되었니? 그러면 쌤, 설마 이런 거는요?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미친놈이지. 그치? 함수함수 이런 게 그린 거는 하지 않겠죠. 당연히. 니은에서 힘들게 추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성 있는 그래프나? 특별한 거는 대칭성 있는 그래프나 무슨 접하는 거 보통? 뚫접하는 게 특별한 케이스인 게 많았었다. 그치? 이런 경우에서는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X축을 어디에 설정하는 간에 고점 최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2 더하기 2를 해가지고는 절대 6을 만들 수가 없거든. 얘를 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가보자. 여기가 B가 되면 몇? 2개 더한 거 4. 적어줄까? 여기 있을 때는 1번일 때는 1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뭐 더하기 뭐가 되니까? 2 더하기니까 4가 되는 거야. 그럼 4에다가 여기는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B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럼 내려가다가 여기서는요. 좌판, 우판 똑같죠? 극한값은 얼마가 되고?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됩니다. B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의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4구나. 근데 함수값은 얼마가 되지? 2가 되지. 여기 있네. 요 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일까? 0이고 그럼 요 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일까? 3이 된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었니?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3임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수식을 작성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절대는 몇 분의 몇일 겁니까? 그때가 되는 곳은 그치 2분의 3이니까 내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이 0 몇 분의 몇 2분의 3 그리고 얼마로? 3으로 정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되었어요? 자,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다라고 얘기했으니 디귿에서 작성할 수 있는 함수 fx의 식은 x 곱하기 그치 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 여기 이제 얼마 넣고 계산을 해보시라 4 넣고 계산해보시라 4 넣어볼까? 40 넣어 4 곱하기 4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2 그치 4 곱하기 그리고 4 빼기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뭐야 이거 2분의 5 그치 우와 계산하면 얼마? 10이 나오니 12는 아니고 안타깝게 얘는 답이 아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을 잘 엮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스스로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고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은 쉬워요. 이거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틈을 안 줬네. 비트가 없었다. 15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생각해 봅시다. 수열 A는 초항부터 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자연수 P와 Q에 대해서 SN이라는 함수가 지금 PN제곱 마이너스 36개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열의 합이 지금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수열의 합일 가능성이? 등차 수열의 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가 없었다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맞고요. 맞니? Q가 있으니까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두 개의 자연수 P, Q이기 때문에 Q는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다. 그치? 무조건 그럼 얘는 A1은 따로 있는 거고 A2부터 쭉 무슨 수열이 이루어진다? 등차 수열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최소의 값을 P1이라고 설정을 해줄 테니 자, 그 조건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 자, 1, 2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i와 j에 대해서 지금 si는 sj랑 결코 같을 수가 없대.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로 나오기 때문에 2차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성 있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얘기했는데 대칭성 있게 그래프 그려질 수 있어서 합이 똑같은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구조가 어떤 게 있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0 기준으로 어떤 함들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봐봐. 여기까지 하면 무슨 D고 마이너스 D고 여기까지 하면 무슨 D야? 마이너스 D잖아. 그럼 수열이랑 똑같은 부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D라며. 여기까지 합은 뭐야? 마이너스 D야. 그치? 수열이랑 같은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런 구조라며. 그죠? 그런데 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내가 수열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편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니 무슨 성을 이용하자는 느낌이 보고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느낌이 보고 그럼 이 2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그 축의 방정식이 지금 n에 대해서는 p분의 36의 절반이니까 p분의 얼마가 된다? 18이 되고 있는 게 축의 방정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함수랑 수열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정역의 차이죠. 그치? 함수는 정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가 모두 연달아서 드러난다는 얘기고 수열 같은 경우는 무슨 수에서만 확인하면 돼? 자연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쌤 그냥 눈으로 쉽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여기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자연수였다 치자. 내가 어떤 여기 있는 n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그냥 p가 1인 때를 보여줄게요. p가 1이면 여기 축의 방정식이 몇이 되는 겁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그럼 18번째 함까지의 합이 최뭐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그 17번째 항의 합과 몇 번째 항의 합은 9번째 항의 합은 반드시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대칭성 있게. 그럼 얘는 수열의 합이 같도록 하는 대칭성의 순서쌍들이 몇 개 생길 수 있을까? 17,19도 될 거고 16,5도 될 거고 20도 될 거고 쭉 내려가서 자연수 얼마부터 출발할 거니까 1부터 출발할 거니까 1, 몇 가지? 35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 치면 수열의 합이 같도록 하는 순서쌍이 1부터 17까지 해서 몇 개의 순서쌍이 생긴다? 17개의 순서쌍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축이 잡히면 돼? 안 돼? 안 돼. 자연수가 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그러면 여기 이제 P가 1인 거면 최소 P가 아닌 거네. 그럼 P에 얼마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되고 3도 넣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얘기인데 2 넣어도 무슨 수 되고? 자연수 되니까 안 되겠지. 3 넣어도 자연수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럼 적어도 P는 18에 무슨 수는 안 되겠어요? 약수는 거의 안 되겠죠. 근데 되는 게 있어. 18이 되지. 축이 1이면 왼쪽에 항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생각해 볼까? 자, 그럼 P가 1일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2일 때도 안 되는 거 확인이 되고 3일 때도 안 되는 거 너무 자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확인되고 그럼 4일 때는 조금 애매하네. 축이 몇 분의 몇이 되는 겁니까?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2분의 9면 몇 점 몇이잖아? 4.5잖아. 4.5에서 이 수열합은 최소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러면 4일 때랑 우리는
요일대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엥? 4, 5, 5에 딱 정가운데 몇 점 몇이 생기니까? 4.5가 생기니까 수열의 합이 같은 수만이 얘는 생길 수가 있는 상태예요. 이해했니? 그리고 이 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S 얼마일 거다? 4일 거다. 확장을 조금 해줄까? 얘는 S4가 S5랑 같으면서 이 수열의 합이 무슨 소가 되는 지점이며?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그럼 그 수열의 구조의 형태는 봐봐. 네 번째 항까지 하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하면 똑같다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얼마였기 때문입니까? 0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들이 같다는 조건은 우리가 얘를 넘기면서 A5가 얼마다? 0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럼 다섯 번째 항이 0이면서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2D 이렇게 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느낌까지 잡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다, 그치? 수열하는 대칭성은 여기 있는 항의 모양이랑 반드시 이어집니다. 어쨌든 N값이 4이면 P값이 4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같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P가 이제 올 때라는 걸까? P가 온 상으로 간다 치면 자 5분에 얼마가 생길 거고 18이 대칭축이 되고 얘는 좀 애매하네. 나도세요. 3.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럼 3.6이면 3은 얘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요 폭이 몇 점 몇이 됩니까? 0.6이 되니까 4는 여기서 몇 점 몇 가서 0.44가 가서 생길 거니까 뭐야 여기 함수를 왜 이렇게 대칭성이 없어? 그렇지. 0.4만큼 가서 생기면 여기서 함수값이 S4가 될 거니까 그럼 둘이 같아질 리가 없지. 그 어느 위치에도 그럼 같아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P를 이제 5로 결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조건에 만족스러운 A1 값을 모조리 찾아보라 라는 얘기였던 거 알아보겠죠?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을 마저 해줄게요. 풀 수 있으면 일단은 이어서 한번 풀어봐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있는 놈은 산세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요회 풀이 마무리하고 시험 하나 칩시다. 80분 잡고 아니겠죠? 80? 그치. 자, SN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임의의 자연수 I와 J에 대해 SI랑 SJ가 같도록 만족시키는 그러한 자연수가 없다라고 했고, 자, 그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참수에 무슨 축을 봤었는데? 대칭축에 대한 대칭성을 봤었다. 그죠? 자,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같지 않으려면 축이 자연수나 아니면 점호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이 참수의 대칭축 n이 지금 P분의 18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P 값은 얼마였습니까? 5. 그치, 5였던 거다. 그죠? 자, 그럼 5 집어넣고 나서 이제 수열 SN, 수열의 합인 SN이 결정된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해석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P가 P1일 때, 그러니까 P가 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P가 올 때 그 수열에 대한 절대값이 A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 되도록 하는, 자, 자연수 Q의 총합을 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보자. 어떤 수열의 K번째 항의 크기가 첫 번째 항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3개가 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공차가 양수면 항이 진행될수록 당연히 커진다. 그렇죠? 근데 공차가 음수더라도 이렇게 뭐 크기가 작아질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무한히 보내고 나면 절대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얘는 그 어떤 첫 번째 항보다 그 크기가 작도록 하는 항이 오직 몇 개만 되게 하라는 거? 3개만 되게 하라는 거니까 그 항의 크기가 가장 어떤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될까? 작은 것들을 관찰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수열의 합으로부터 첫 번째 항을 찾으면 A1이라는 것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Q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두 번째 이상의 항부터는 SN에서 SN-1을 빼줘야겠다. 그죠? 자, 그럼 Q는 없어질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이상의 항부터 AN이라는 것은 자, 빼면서
5배의 2n 마이너스 1에 자 빼면서 그대로 마이너스 36 이렇게 작성될 거니까 자 10n 마이너스 4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n이 2 이상일 때는. 됐어. 자 그럼 물론 여기 이제 일반화에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어도 되긴 해. 부등식이잖아, 그치? 근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보려 치면 예를 들면 한번 항을 쓴 나열을 해보자. 첫 번째 지금 항은 마이너스 31 플러스 q였고 그럼 두 번째 항이 이제 얘가 하나씩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31 20원 안 되나? 20원 마이너스 21 이렇게부터 자, 그 다음에 다시 10씩 커지는 상태일 거니까 마이너스 11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9도 마이너스 1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9, 19, 29 이렇게 쭉쭉쭉 커질 거야, 그치? 자, 그럼 얘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치자. 자, 절대값 A는 일단 첫 번째는 비교할 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21이랑 11이랑 1이랑 9랑 19랑 29랑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크기가 작은 몇 개의 항을 찾아야 합니까? 3개의 항을 찾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최소가 되는 항의 크기를 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다, 그쵸? 그럼 이 3개 항보다 나머지 이제 A1은 이 3개 항보다는 반드시 어때야 하고? 커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다른 항들보다는 어때야 될까? 반드시 작아야 되겠다, 그쵸? 그럼 A1이라는 값은 당연히 5보다는 커야 되고 12 그치? 11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될까? 1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거나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A1 대신에 뭘 집어넣자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Q를 집어넣자는 얘기니까 Q의 범위가 생기면서 그대로 항들의 합을 찾아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네. 근데 얘를 이제 뭐 부등식 느낌으로 푼다 치면 10n 마이너스 41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절대값의 그럼 10k 마이너스 41이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우변의 시계값은 마이너스 31 플러스 q가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k에 대한 어떤 자연식 부등식을 푸는 거다, 그쵸? 자 1차식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쵸? 몇 점 몇에서 꺾여있지? 그치 4.1에서 꺾여있는 상태인 거고 4.1에서 얘가 이렇게 지금 직선이 쭉 양념해서 그게 10이랑 마이너스 12로 꺾여서 가게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항들은 분명히 K가 자연수인 것들만 드러날 거니까 자, 여기가 4.1이니까 4일 때는 좀 더 가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좀 더 멀리 있을 거고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3일 때가 그 다음으로 크기가 작은 항이 나올 거고 그치? 6일 때가 그 다음으로 항의 크기가 큰 항이 나오겠다, 그쵸?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상수함수보다 작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 31 플러스 q라는 건 분명히 이렇게 3개까지는 포함하는데 네 번째 점까지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항이 아까 계산된 대로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절대값 씌웠을 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대값 씌운 값이 19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1 플러스 9가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부등식의 해석인 거고 수열의 구조의 모양을 본 거고 의미는 아시겠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5번이고 자, 필요하면 잘 체크하고 저는 등호 붙여 내는 거 아니에요? 등호? 작다? 4개? 19일 때? 그러니까 저희 6을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저 n이 6. 6일 때 포함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등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A1이 커야 되니까 잠깐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나? A1이 11보다는 커야 되고. 아침이라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11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분명히 19보다는 작아야 된다. 작가가 같아도 되나? 이거 19가 되면 뭐를 올려? 잠깐만. 그렇죠. 얘가 19가 되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바보네.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죠? 지금 여섯 번째가 못 들어가는 거니까 중심이 없네, 그렇지? 그럼 여기 19의 등호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럼 요 안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 다 찾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몇 개? 3개.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A1에 어쨌든 첫 번째 항에 위치를 정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항이 19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19보다 크기가 작은 항은 어쨌든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19는 돼요. 20이 들어가면 그치. 그러니까 19일 때 여기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거. 왜 다섯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거. 이때는 3, 4, 5까지 가능한 거. 그치. 근데 이렇게 20이 되면 이제 몇 번째도 들어갈 거니까. 여섯 번째도 들어갈 거니까. 얘는 20은 안 되고 19는 되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경계 조건 판단할 때가 이렇게 적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이제 큐값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면서 42부터 A1이고요. Q고요. 자, 등호 들어가면서 그럼 31 더하면 여기 50까지 들어갈 거니까 43부터 50까지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등차 수열을 하면 그럼 미분해. 한 개수 몇 개도? 8개다. 초항 더하기 끝항하면 되는 거 2개 더하면 93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4구 36에다가 4, 32에서 답은 37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나요? 자 이런 문제였고 그래서 요 수열의 합에 대한 특히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의 일부나 아니면 전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대칭성 이용해서 계산할 것들 잘 보시고 21번으로 갑시다. 왜 뭐? P? 제곱값이 뭘까요? 자 동영상 보시고 넘어갑시다. 저번 주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번 주 가는데 어째? 그래 누가 안 해? 뭐였어 찾지? 아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해가 좀 힘들어. 자고 일어나니까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을 자 보시고 21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A의 마이너스 2x승 마이너스 1이랑 Y는 A의 x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글들을 좀 읽어보다 보면 뭐 그림이랑 같이 이제 상을 비교하다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하고 그쵸? 그 다음에 OA 대 OB 선분의 길이 B도 등장합니다. 그치? 그럼 비율로서 당연히 X좌표나 Y좌표들 사이에 관계성을 찾으라는 얘기가 이제 너무 확실하다는 눈에 들어온다. 그죠? 자 연습을 많이 하던 거니까 그대로 이제 그림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왜 자꾸 겹치냐? 자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 자 순서대로 해서 합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있었고 증가하는 지수함수 y는 ax은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지수함수 위치 a의 2의 제곱분의 1이 이런 지수함수 하나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지금 원점과 a라는 점에서 이 감소하는 지수함수랑 만난대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x가 기울기니까 여기가 몇 도임을 알려준 걸까? 당연히 60도. 그럼 a의 좌표에 대해서 그 길이에 대한 비율은 1대 2대 루트 3 쓰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치?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a를 지나면서 자 수직인 직선을 쭉 그었더니 걔가 여기 있는 또다시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 수직인 거 준 이유는 단 하나겠죠. 얘의 기울기가 무엇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 3분의 1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걸 쓰자는 얘기일까?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도 몇 도에 대한?
60도에 대한 특수 삼각비를 쓰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주어지는 순간 A와 B를 이렇게 쪼개서 연결해볼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30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1대 2대 루트 3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길이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설명은 끝이에요. 자, 근데 OA랑 OB의 길이가 하필 루트 3대 19래, 루트 19. OA가 여기에 있고 OB는 이렇게 그어지는 거.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길이 비율이 주어지는 거다, 그쵸? 그럼 요 길이를 일단 기준의 길이는 루트 3K랑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루트 19K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A에서 B까지 길이는 자 19에서 3 빼는 건 일단 16당 남으면서 몇 K가 될 수밖에? 4K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죠? 끝난 것 같은데 여기 4K도 나왔으니까 자 여기는 몇 K가 될 거고 2K가 될 거고 여기는 몇 루트 몇 K가 될 거고 2루트 3K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또다시 수선의 발을 쭉 내렸을 때 여기가 아까 1대 2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좌표들도 다 K로 표현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고? 길이가 2분의 루트 3K가 될 거고, 자, 루트 3 배하면 여기가 2분의 3K가 될 거니까 점좌표가 그냥 딱딱 K로 다 표현이 되죠. A의 좌표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 자, 이렇게 무난하게 잡히고. 그럼 B의 좌표는? 여기서 2루트 3K 쭉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그치, 4루트 3K 더하는 거라서 2분의 맞아. 3루트 3K, 2분의 7K. 그쵸. 높이는 2분의 3K, 2K가 더해질 거니까 2분의 7K가 된다. 컷. X좌표 K로 다 표현됐고 미친 A인 지수함수식이니까 이들을 대입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일까? 연립하겠다는 생각이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두 함수가 이렇게 각각의 지수함수식에 대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대입하고 연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 감수하는 지수함수에 넣을 거니까 좌변의 2분의 3K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집어넣으면서 A에 루트 3K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B의 좌표는 여기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넣을 거니까 좌변의 2분의 7K는 그대로 얘가 들어가면서 A의 2분의 3 루트 3K 중에 자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치? 요거 연립을 해야 돼. 당연히 지수식이 꼴보기 쉽지 않나? 그죠? 그럼 여기는 지수식 사이에 관계를 좀 봐야 되겠네. 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2분의 3승하면 되는 거다, 그쵸? 2분의 3승 하는 거 좋아? 별로지, 그치? 그럼 넘겨서 제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수가 이런 분수인 게 싫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간다는 치면 얘는 2분의 7K 플러스 1이 일단 A의 2분의 3루트 3K 승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분수의 지수함수식을 싫어하니 양변을 제곱합시다. 어차피 양수 덩어리들이니까. 그럼 2분의 7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A의 3루트 3K 승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네. 그럼 얘랑 이거 넘겨서 몇 번 거듭 제곱한 거랑 3번 거듭 제곱한 게 똑같겠죠. 그럼 얘가 2분의 3K 플러스 1의 전체 3승이 A에 다시 3루트 3K 승으로 바뀔 거니까 좌변식이 똑같다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을 풀겠다? 3차 방정식 풀겠다. 그래서 지수의 한계 사이의 관계만 잘 보시면 내용 정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끝! 자, 이렇게 해서 21번 마무리를 하고 쌤이 어제 그 작년에도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기출 분석하면서 얘들도 이제 시험을 쳤거든. 걔들도 이제 시험을 계속 연습하면서 쳤을 거니까 걔들 딱 아침에 이 시간에 왔어요. 걔들은 이제 9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10시에 딱 시험을 시작했거든. 10시에 수학을 치기 시작하니까 걔들은 풀이 다 하고 못하고는 신경 안 썼어. 일단 시험.
그래가지고 쳤는데 갑자기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쌤이 너네 OMR을 이제 그리게 하잖아. 그래서 그 시험 친 애들은 시험지에 자기 답이 있으니까 답지 보고 시험지 보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걔들 채점한 거가 쌤 OMR로 쌤은 막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랑 그런 막 기록이랑 날짜 다 적혀 있는 거야. 딱 이맘때더라고. 22년도 신고를 걔들이 직접 친 게. 근데 걔들이 한번 연습하고 치긴 했어. 그리고 최근에 너네가 언제 꽂혔지? 24년 수능 쳤나? 저번 주에? 24년 수능 쳤다, 그치? 그래서 너네 거도 쌤이 OMR 그걸 가지고 있잖아. 근데 걔들도 24년 수능 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결과가 너무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제 보는데 누가 더 잘 쳤을 것 같아? 너나 조금 더 잘 쳤더라. 너나 조금 더 잘 쳤어. 네? 왜 저희가 더 잘 쳤죠?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 작년에 문과애들이었거든. 문과애들이었고, 근데 걔들이 어쨌든 수능에서 80점, 84점 받았어. 뭐 운이 좋은 것도 있어서 한 명은 서술형 찍었는데 맞췄고 그렇게 해서 84점이 됐고, 네, 한 명은 그냥 걔는 수학이 진짜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 효보였거든. 나는 걔가 다른 과목이 그렇게 등급이 높은 줄 몰랐어. 수학이 맨날 3, 4였거든. 1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학원 와가지고 얘가 2등급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좋아할 만했어. 왜냐면 그만큼 애가 막 감각이 탁월한 애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냥 예시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왜 F 프라임 A가 0인 곳에서 다항하면서 극값을 가져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걔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해석이 안 돼. 그렇다. 근데 걔가 책을 안 읽는 거야. 책을 빽빽히 줄거 필기 되니까. 근데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감이 얼마나 없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는 원래 수학이 아닌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걔가 다른 과목 성적이 높은 줄 몰랐거든. 근데 걔가 다른 과목 성적이 되게 높대. 교보에서 1점대더라고 대신 등급이. 1.5, 1.6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어가지고 교대를 했어. 그래서 다른 거로는 최저가 넉넉하게 맞춰질 것 같은데 수학으로 그 등급을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걔가 뭐가 등급이 안 나왔더라. 영어는 잘했고 세 과목 합을 뭐 몇 등급에 맞췄어야 되는데 7인가. 하여튼 수학이 뭔가 3이나 2가 필요했어. 근데 얘가 수학은 모의고사를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40점대였고. 왜 40점대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애달팠는데 한 6월까지도 이렇게 평가를 보면, 한 번씩 평가를 보면 계속 잘 치면 60점. 근데 질문이 없어. 왜? 답지 보고 오답 정리를 막 꼼꼼하게 해놓으니까 답지 보고 꼼꼼하게 됐을 리가 없잖아. 책 보고 그 극값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정도의 그치 내용이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잘 갔는데도 잘 가가지고 너무 마음 화납니다. 원하는 교대를 했어요. 잘 가려면 아침에 잘 일어나야 돼. 하여튼 걔가 80점이 나와가지고 수능 다음날 엄마가 전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많았지 그때. 근데 걔도 내가 볼 때는 모든 걸 알고 맞춘 건 아닌데 분명히 찍어서 맞춘 게 좀 있을 거야. 그래도 노력한 게 있고 이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 그 노력이 가상해서 뭔가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얘기 하잖아. 간절하면 진짜 이루어진다. 자, 봅시다. 22번. 잡담하면서 문제 적으니까 한세월 걸렸네. 자, 최고차항 계수의 4차함수고, 자, 음의 무한대부터 t까지 해서 fx의 최소값, t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의 fx의 최소값 이렇게 m1m로 설정을 합니다. 자, 양수인 k 값에 대해서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t는 k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t에 대한 범위라고 생각합시다. 0부터 2까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어. 자, 함수 gt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m1에서 m2를 뺀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자, g4가 만약에 0이라면 자, k와 그 g-1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구간 내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정하는 내용도 익숙한 내용이다. 그치? 그럼 딱딱 대충 그려봅시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함수 그래프 그려놓는다 치면 자, 지금 최소를 정하는 구간의 경계는 여기 t인데 이거고 t의 위치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최소값 m1과 m2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자, 파란색쯤에 위치에 t가 있다 치면 이렇게 지금 t 왼쪽 그래프에서 생기는 최소값은 t 이하에서 생긴 최소값은 누구로 정하겠다? m1 그치 ft가 되고 그 ft를 m1이라고 두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t 이상에서 생긴 fx의 최소값은 m2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래프 왼쪽 말고 반대편도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생기는 최소값은 4차 함수의 어디에? 무슨 값에서? 그치 극소이자 최소값에서 생기겠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는 생각이냐면 m2가 되는 거고 이때 이 m1과 m2 사이의 차이를 뭐라고 두겠다라고 얘기했냐면 GT라고 두겠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GT가 여기에서 아주 작고 조금씩 t 값이 이제 오른쪽으로 변하면서 옮겨간다 치면 자, 주황색 t가 되면 누구는 고정인데 누구만 변합니까? 그치 m1은 변하는데 m2는 고정된 값이다. 그치 그래서 t의 위치에 따라서 양옆에서의 함수의 각각의 최소의 차이를 관찰하는 거고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순간에 무슨 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상수. 그치 양수인 상수 k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양수입니다. 어쨌든 그 순간이 되는 t 값의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아직 우리가 관찰한 데에선 상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잘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좀 더 진행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손을 따라가면서 가봅시다. 자, m1-m2는 점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m1은 변하고 m2는 고정됐으니까 m1-m2는 그 차이가 얼마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까? 0을 향해서 그치 수렴하고 있을 거고 자, t 값이 여기 딱 극수였을 때는 두 개의 값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여기서는 gt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다시가 진행되면서 이제 m1 값이랑 m2 값 비교할 건데 바뀌게 되죠. t가 지금 여기쯤에 오게 되면 t 이하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오히려 이제 왼쪽에서의 극소가 되니까 m2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m1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후에 그럼 오른쪽에서 생기는 m2 값은 지금 경계에서 먼저 생기겠다. 그쵸? 그럼 경계에서 생기는 값이 누가 될 거다? m2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gt 값이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그렇지. m1이 더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해하겠어? 그럼 이렇게 음수인데 대신에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 둘의 차이는 커지면서 절대값은 커지고 음의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겠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최소를 정하고 최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여기는 극소값들이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 극소값을 가지는 이 부분이랑 너의 함수값이 딱 어떻게 되는 순간부터? 같아지는 순간부터 자, 여기에 t 값이 생성이 된다 치면 m1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m2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극소값으로 두 번째 극소값으로 고정되겠지. 그치? 그럼 요 구간에서 지금 최대랑 최소는 항상 그 차이가 무슨 수로 결정되겠다? 상수로 결정되겠다는 거야. 어떤 순간부터? 극소랑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순간의 t 값부터. 알아듣겠니? 그럼 여기서부터 쭉 생길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극소값까지 가는 순간까지는 여기에서 GT가 무슨 수인 구간이 생기냐면 상수인 구간이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M1보다 M2가 더 작은 값인 형태가 되면 그 상수가 되는 구간에서 이 상수는 분명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M1이 더 작은 값인 거고 그 다음에 M2가 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그럼 여기서는 이 상수가 분명히 음수인 상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구간이 아닌 거야. 이후에는 그대로 상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여기쯤에 t가 온다 치면 t 왼쪽에서 극소는 최소는 m1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gt에서 ft에서 최소가 생기니까 mt는 또 계속 변하고 있을 거라서 알아보겠니? 그럼 이런 그래프는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나의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극소가 좀 더 어떤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려본다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 수가 무슨 성을 가질 수도 있을까? 대칭성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t가 있으면 자 무조건 여기 오른쪽이 m1이 되니까 t가 옮기면서 볼게요. 여기 m1 t 움직이면서 여기가 m2 m1 m2 m1 m2 m1 m2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여기서 타가 얼마 됐다? 0 됐다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M1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는 M2는 무조건 극소값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T값은 움직이지만 M1과 M2의 차이는 계속 얼마인 거? 0이 되니까 여기서는 GT가 계속 0 가는 거야. 상수인 구간에 드러나긴 해요. 근데 GT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양인 상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다 그치? 아쉬워. 얘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럼 저기 나중에 GT가 0을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의 범위가 나온다 치면 우리 빨리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지 제일 비슷하게 가지고 GT가 0이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몇 년 있다가 나올 수 있어도 아마 근래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쌤 그럼 기출부터 왜요?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이 변질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럼 본다 치면 상수인 구간인데 한번 찾아볼까? 월수 돌리면서 자 여기 M1이고 여기 M2고 그치? M1, M2 쭉 가다가 여기 극소값 이후부터는 M1이 고정되는 거다 그치? T가 지나고 나면 그럼 M1 고정이고 M2도 뭐니까? 고정이니까 그럼 M1, M2 계속 고정되는 구간은 다시 이 극소랑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 같아지는 순간까지라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극수랑 똑같은 함수값을 긋게 되면 자 현재 나의 t 값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쭉 그려지는 상황에서 요 범위 내에서 항상 m1은 왼쪽에 있는 작은 극소가 되고요. 큰 극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m2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작은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 부분이 GT가 상수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x좌표가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면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얘만 가지고 4차 함수식을 결정하기가 조건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4가 얼마라고? 0이라고 주어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G4가 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 아까 0된 상관 잠깐 봤지 않나? 그치? 그때는 극소가 딱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그때는 무슨 미안하다. M1과 M2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차이가 드러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차이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자 여기 딱 오는 순간 여기 지금 가장 작은 극소가 지금 t 값의 위치가 되면 그 왼쪽에서도 m1도 m2랑 같은 값을 가지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딱 그렇지 4가 되면서 여기가 gt가 0인 순간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식으로 뭐 비율관계나 아니면 뭐 빼기 함수식을 써가지고 함수식을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긴 하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다 있는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4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는 1인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해진 미정계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ax 함수는 bx제곱 cx 더하기 뭐 d 총 몇 개? 함수가 결정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해. 근데 나한테는
그치. 0과 2에서 절편이 생긴다는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4에서 끝값을 가진다는 거 세 개밖에 없네. 그럼 함수는 결정이 될까 안 될까? 아직 안 되겠어. 그럼 조건을 더 찾거나 물어보는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 이 K라는 값은 뭡니까? M1과 M2의 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함수값의 차인 거다. 그치? 그럼 얘를 다시 이제 바꿔서 적어볼까? M1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졌어요. 어디에서의 함수값? 그냥 그렇지. 0에서의 함수값. 그럼 얘는 F0 마이너스에 M2는 어디에서의 함수값? F4, F4가 되니까 함수값의 차네. 함수값의 차면 무슨 항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수항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변별하는 문제에서. 왜? 끝까지 조건을 찾으려고 함수를 결정하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무지성. 그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G-1은 뭐가 될까요? G-1은 어쨌든 얘도 함수값의 차인 거잖아. 그치? 극소와 극소의 최소와 최소의 차이를 얘기하니까. G라는 함수 자체가 함수값의 차로 정해졌으니까 상수항을 결정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거다. 그죠? 그럼 G-1이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하네? 그럼 마이너스일 때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치? 마이너스일 때는 M1이 F-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M2는 뭐가 되니까? 여전히 4에서 함수값이 되겠지. 그럼 지금 G-1이라는 것 또한 F의 마이너스 1에서 F4를 빼는 거니 이 또한 상수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요소가 없는 요소다. 없는 요소다. 그래서 그냥 이거 세 개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수항 하나 남기고 모듈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쵸? 자, 마무리를 하러 갑시다. 그래도 그나마 식을 세우기 좋은 게 무슨 함수식? 빼기야. 그치? 빼기 함수식이 가장 편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문자가 없니? M. M. 그렇죠. 국수가 있는 M이라고 적고 왔습니다. 그럼 N? N? M은 최소값을 쓰고 있어서 N. 자, 이거 fx에서 n을 빼는 함수식은 분명히 최고차원 계수로 0에서 접하는 건 누구 제곱에? x제곱에 x-에 또 잡아야 돼. 알파. 그래 아무거나 잡아. x 플러스 알파로 잡으면 되고. 그럼 알파의 결정 당연히 4에서의 무슨 계수가? 미분계수가 0이다. 그래서 f'4가 0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알파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알파 결정하고 나면 함수식 fx는 상수항 빼고 모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함수값들의 차를 통해서 계산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고 끝!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자, 22번이었고 자, 해서 이 공통과목 풀이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